자, 오늘은 속담을 활용해요.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의를 치면 10강이죠. 10강입니다. 자, 74페이지 보시면 독장수구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네, 주문표 받았습니다. 꿩고기 요리를 찾는군요. 그런데 꿩은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떡국을 만들어 먹을 때 거기에 원래 꿩고기를 넣어서 먹었는데 꿩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닭을 사용했답니다. 여기에서 나온 속담이 바로 꿩 대신 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갖지 못할 때 대신 꿩 대신 닭이라고 아이스크림 대신 팥빙수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요 사진을 보면서 그 뒤에 어떤 속담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건 독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예, 여기에요. 간장도 넣어서 먹었고요. 또 고추장, 된장 이런 것도 넣었습니다. 또 여기에 다른 저장식품, 쌀이 있으면 또 쌀도 넣어서 먹었고요. 또 어떤 지방에는 이게 엄청 크다 보니 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이 안에 넣어서 장사 지내는 또 풍습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생활과 떼어놀 뗄 수 없는 독이어서인지 몰라도 요렇게 높은 곳에다가 요 독을 올려놓고 사용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장독대라는 겁니다. 장독대 들어보셨나요? 네, 이런 것을 바로 장독대라고 했고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 장독대에 있는 요 독들을 굉장히 귀하게 또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러면 요건 또 뭘까요? 지게죠. 여러분이 지게 보셨나요? 자, 이 지게 안에다가 이 독을 또 이렇게 또 넣을 수가 있어요. 몇 개 많이는 못 넣지만 이렇게 또 넣고 요걸 쥐고 또 장사하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겠죠? 우린 이 사람을 독장수라고 또 했습니다. 이 독장수가 여기다가 지게에다가 독을 넣고 돌아다니면 독장수가 되고요. 소금을 넣고 돌아다니면 소금장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독과 또 지게 이것을 잘 보시고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독장수 구구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옛날 이야기예요. 독장수 구구. 자, 구구가 뭘까요? 비둘기가 울 때 구구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구구셈. 네, 2, 1은 2, 2, 2, 4. 자, 즉 셈을 말하는 거예요. 셈, 계산. 네. 자, 즉 이 말은요. 독장수가 하는 셈이다. 독장수가 하는 계산이다. 이 뜻이에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독을 만들어 파는 독장수가 있었대요. 인물이죠. 자, 독은요. 아까 얘기했어요. 간장, 된장, 또 곡식을 보관할 때 사용하고 했고요. 어떤 마을에서는 또 무덤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 독은요. 잘만 팔면 커다란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워낙 무겁죠. 그래서 많이 가지고 다니지는 못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무엇이다? 쓰임새가 많았기 때문에 독이 이 독을 잘 팔면 뭐가 될 수 있다?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독장수 구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트린다. 그 다음에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라는 속담의 유래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천만달락은 쓰임새가 많았던 이 독기 항아리를 잘만 팔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이 이런 독장수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좀 이게 좀 위험하고 이제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크고 무서워서 많이 갖고 다니지 못한다는 단점이죠. 이게 팔고 다시 와서 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다 항아리를. 하루는 독장수가 지게에 큰 독 3개를 쥐고 독을 팔러 나섰대요. 하루 종일 쥐고 다녀도 독은 팔리지 않고요. 어깨만 빠지도록 아팠대요. 아이고 어깨야, 어째 오늘은 독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하고 고갯길을 힘겹게 올라갔답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높은 고개턱,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넘어야 여기 고개를 넘어야 다른 마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몸을 잘못 봐놓으면 독이 또 굴러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눈앞이 핑핑, 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침이 이렇게 흘리면서 엄청 힘들었다는 거죠. 저 나무 밑에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라고 했어요. 자, 독장수는 고개를 다 오르고는 나무 그늘 밑에다가 지게 작대기로 지게를 받쳐 세웠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요렇게 지게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여기 위에다 물건을 얹어 놓을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지게 작대기라고 해서 여기 작대기를 이렇게 들고 다녀요. 작대기로 여기를 이렇게 받쳐 놓으면 얘가 쓰러지지 않고 잘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게 작대기로
이렇게 받쳐서 세워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찼던 수건을 꺼내서 이마와 얼굴에 땀을 닦았어요. 얼마나 노동을 하고 난 뒤에 힘들었는지 이해가 가죠?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그놈의 고개 오지기도 하다. 자, 오지다란 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놈의 고개 오지기도 해라. 자, 오지다는 거 굉장히 알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맛이 오지게 좋다. 이 말은요, 정말 맛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고개가 오지다. 그러니까 그만큼 높다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오지다는 말은 그냥 비속어인 줄 알았더니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순 우리말이었군요. 오지다. 아, 고개가 오지기도 하다, 알차다, 실하다. 고개가 실하다는 게 뭐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지다는 것은 알차다. 음식물이나 과일이 잘 실하게 익었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고개가 오진다는 말은 아주 매우 고개가 실하다라는 말이니까 알차다. 즉 고개가 꽉꽉 차 있다. 즉 높다. 경사가 가파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독을 지고 다니던 독장수가 이제 고갯길에 나무 그늘에서 이제 좀 쉬는 얘기죠.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 큰 독을 지고 다니던 독장수가 지쳐서 그늘에서 지금 쉬어가기로 했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독장수는 지게 옆에 벌렁 누운 다음에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자, 가만있어 봐. 저 독 둘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독을 팔면 다른 독 2개 살지? 살고 나서 그 독 둘을 다시 팔면 또 4개가 되네? 자, 4개 팔면 가만히 있자. 2, 4, 2, 4, 8. 자, 이 부분이 뭐예요? 바로 셈을 하는 거죠. 구구를 하는 거예요. 8개가 되구나. 그 다음에 8개면 막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불안한데요. 자, 계산을 하니까요. 나중엔 이 독이 16개가 됐다가 32개가 됐다가 우와 64개 128개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랬더니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야, 나중에는 1000만 개면 이거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예. 그러면 그 논으로 야, 나는 그걸로 논밭도 살 거야. 그리고 또 남으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는 거야. 고래가 엄청 크잖아요. 자, 이렇게 커다란 고래처럼 커다란 기와집, 즉 큰 집을 살 거야. 이렇게 어떻게? 진짜로 지금 됐다고요? 아니요.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독장수가 기뻤답니다. 왜? 부자가 될 생각에 기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독장수가 이제 앉아서 온갖 상상을 하면서 막 계산에 신이 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독장수는 독을 팔아 부자가 될 생각에 기뻤습니다.가 여기에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팔면 몇 개고 뭐 팔면 몇 개고 갖고 난 이렇게 부자가 될 거야. 맨날 앉아서 계산하는 거죠. 돈을 벌기도 전에. 돈을 벌기 전에 쓸 생각부터 하면서 셈을 하는 셈. 셈을 하는 셈. 구구셈이죠.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나는 부자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지게를 받치던 지게 짝대기를 무엇으로? 자신의 튼튼한 팔로 밀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읽기 싫어요. 너무 불쌍해서. 기우뚱하더니 옆으로 팍 쓰러졌어요. 지게가. 자, 독들이 와장창 깨졌어요. 어떡해요? 그 독이 1000만 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아유, 어떡하죠? 자, 내가 안타깝네요. 아유, 그래요. 맞아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박살난 독 조각들을 쓰다듬었대요. 어떡해. 내가 눈물이 날라 그러네. 자, 요렇게 허황된 것을 궁리는요, 아주 깊은 생각을 궁리라고 합니다. 나 아이스크림 생각했어.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고요. 아주 깊은 생각을 할 때, 내가 궁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궁리라는 말도 좀 알아두세요. 자, 허황된 것을 궁리하고 미리 셈하는 거예요. 독장수가 미리 셈했잖아요. 자, 이것을 독장수가 하는 셈이다. 독장수가 하는 구구다. 계산이다. 라고 하고요. 자, 어떤 뜻으로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뜨린다. 그래서 독장수의 독이 깨졌잖아요. 자, 어떤 뜻일까요? 바로 이거죠. 예. 실제 실천은 안 하고 그냥 허황된 생각만 하면 실패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장수가 실수로 지게짝대기를 밀어서 위에 있던 독이 모두 깨지고 말아서 이러한 속담이 만들어졌다라는 유래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 독장수 구구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훈이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이게 독장수가 기쁜 나머지 팔을 번쩍 들었다가 벌면서 그 팔로 잘못하면 지게 작대기를 탁 밀게 된 거죠. 작대기가 빠져버리니까 지게가 쿵 쓰러지겠죠. 그러면 양짝 깨지면서 허황된 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익은 없이 실현성도 없는 허황된 계산만으로 오히려 손해만 가정하는 것을 독장수구구 독만 깨뜨린다는 속담이 된 것입니다. 이 속담은 유래죠, 유래. 또는 이 속담이 관련된 글들은 대체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교훈. 이소부화처럼 교훈을 주죠. 잘 필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가 마지막 단락주에 뭐냐? 독장수가 실수로 지게작대기를 밀치면서 독이 깨지게 되었다. 작대기가 빠지면서 지게가 기우뚱하면서 독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거죠.
OK 셰프의 특급 레시피 공개! 옛 이야기 독장수 구구 속에는 어떤 속담과 주제가 담겨 있을까요? 레시피 하나! 독장수 구구 이야기 속에 나오는 속담은 독장수 구구는 복만 깨뜨린다이며, 레시피 둘!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실속 없이 허황된 것을 공유하고 미리 삶으면 도리어 손해만 가져온다입니다. 네, 그 여기 부분이죠.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뜨린다 속담은 허황된 계산은 오히려 손해만 키운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죠. 지금 보통 우리가 한 지문이 끝나면 뒤에 뒤쪽으로 가서 요약본을 한번 보잖아요. 핵심 요약을. 근데 이제 요거는 기획이 안 끝났어요. 아직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다른 이야기가 바로 번들어 붙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하고 한꺼번에 총정리를 하도록 해서 뒤쪽 가서 뒤쪽에 총정리 있죠? 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여기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를 보도록 합시다. 네, 주문표 받았습니다. 목 넘김이 좋은 음료수라. 있죠. 한 가지 있죠. 자, 그러면 계속 속담에 관계된 이야기를 또 볼게요. 자,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진짜 들어봤어요? 그럼 문제인데. 아직 어린데. 자,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 어떤 뜻일까요? 자, 알아볼게요. 여봐라, 개 아무도 없느냐? 이거 사극에서 많이 봤죠? 개는요, 거기라는 뜻이죠. 야, 거기에 준말, 즉 거기를 줄여서 개라고 씁니다.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저승의 염라대왕이 소리치자 까마귀가 냉큼 달려왔어요. 자, 저승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왕이 있는데 죽은 자를 심판하는 염라대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엄하고 권력도 있고 무섭겠습니까? 자, 까마귀를 부릅니다. 자, 까마귀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네, 까마귀 여기 대령했습니다. 자, 대령은요, 명령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제가 지금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급히 인간 세상에 다녀오너라. 네, 인간 세상에 무슨 일이라도 났습니까? 까마귀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아무 말 말고 어서 이 편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강도령에게 전하라. 자, 강도령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강림도령입니다. 강림도령. 자, 개 아무도 없느냐는 거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대령했습니다라는 것은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릴 대자. 대기하고 있다. 명령 영자죠. 예, 아마 여기 명령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지를 강도령이 이제 누군지가 되게 중요한데, 강도령. 전해줘라, 이거죠. 예,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는 저승에서 3명의 찾아온대요. 그 3명의 차사 중에 대장이 바로 강림도령이죠. 자, 이 강림도령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여러분 설화, 우리나라 그 설화를 좀 공부해보고 또 읽어보세요. 강림도령에게 전해줘라. 염라대왕이 말했어요.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 여기 저승 3차사라고 해서 3명의 차사가 나오는데요. 예, 이제 강림도령이 이제 이 양반이죠, 양반. 야씨. 예, 실제 영화에서도 보시면 신과 함께 영화에서 보시면 여기 저승 3차사 강림도령을 포함해서 이렇게 3명의 캐릭터가 이렇게 나오죠. 3차사가. 3차사가 영화에서 보면 이 강림도령과 혜원매가 그 남자분, 그 덕춘이라는 조그만 여자 있죠. 그 3명의 에피소드도 그렇게 나오는 모양이죠. 하여튼 이렇게 3차사죠, 어떻든 간에. 그래서 강도령이요, 그래 이 녀석아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을 맡아보는 강도령을 모른단 말이냐? 아, 그 강도령이요, 알고 말고요, 어서 편지나 주세요. 까마귀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호황하니 다녀오겠습니다. 호황이라면 빠르게. 까마귀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말했습니다. 가다가 딴전 부리지 말고 여기부터 생략한 부분이 있어서 봅시다. 자, 너 가다가 딴전 부리지 말고, 즉 딴일 하지 말고 너 곧장 강도령한테 가야 돼. 이거 아주 중요한 편지야 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편지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네요. 자, 몇 번씩이나 다짐을 받았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느낌이 오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몇 번씩 다짐을 받을 정도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네네, 심부름 제가 한두 번 해보나요? 이거 전 심부름 하나 틀림없다니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만만합니다. 이 사람은, 염라대왕은 지금 몇 번씩을 다짐을 받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유,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막 이러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이거 아닌데, 이거 뭔가 일이 잘못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하죠?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요. 자, 알아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복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 심부름 한번 해보나요? 전 심부름 하나는 틀림없다니까요? 하고 가라앉 척을 하죠. 이걸 복선이라고 하죠. 암시라고 하는데, 즉 이 심부름 때문에 뭐가 일이 엉키겠구나라는 걸 미리 암시해 주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은 뭐 어떤 앞에 장면에서 뭐 열쇠를 잘 여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어요. 저 녀석은 뭐 못다는 문이 없다니까 하면서 그냥 우습게도 그렇게 지나갔는데, 끝부분에 가면 이제 그 친구의 그 기술 때문에 뭐 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해결한다든가 뭐 그런 식의 미리 사전에 살짝 복선을 깔아놓고 하는 거죠.
복선이라는 건요, 밑에 숨겨놨다 이런 뜻이에요. 즉 작가가 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미리 한번 잘 생각해봐 라고 재미있게 툭 던져놓은 암시예요. 네, 이렇게 몇 번을 다짐받고 아이 걱정 없다니까요 이러니까 아하 얘 분명히 까마귀 분명히 일을 잘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이걸 바로 복선이라고 합니다. 이 복선에서 복자가 엎드릴 복자죠. 엎드릴 복자, 숨을 복자. 그래서 저 복날할 때 우리 말복, 초복할 때 강아지가 바짝 엎드렸다 해서 엎드려 숨을 복자. 뭐 또 무슨 누군 대통령의 뭐 복심이었다. 복심. 그러니까 숨어 있는 마음이었다는 뭐 A 국회의원이나 B 국회의원한테 복심이 있었다. 복심. 국회의원이 납작 엎드려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엄청 수동적으로 정권의 눈치만 보는 걸 복지부동이라는데 복지부동. 엎드릴 복자입니다. 숨을 복자. 그래서 복선. 진짜 그렇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까마귀는 염라대왕이 준 편지를 물고요. 인간 세상에 내려왔어요. 한참을 빙빙 맴을 돌았어요. 그런데 네,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정리하면 염라대왕이 까마귀에게 강도령한테 중요한 편지를 전달해 주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이게 첫 번째 단락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까마귀가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거죠. 그 편지를 물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요. 근데 고소한 냄새가 나지 뭐예요? 자, 그럼 보니까 그 까마귀가 그만 고기 냄새에 넋 정신을 깍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아 저기다 말이 쓰러져 있다나 어디 가까이 볼까? 자 보세요. 넋이 나갔어요. 즉 원래는 무엇? 예, 편지를 들고 강도령에게 가야 되는데 이미 정신이 나갔습니다. 자 말고기를 먹고 여기서 넋이라고 하면 정신을 얘기해요. 정신. 또 저기다. 아니 말이 쓰러져 있잖아. 어디 가까이 가볼까? 까마귀는 몇 미를 가까이 죽어 쓰러져 있는 말에게 날아갔습니다. 꼴까? 까마귀는 침을 삼키며 강도령에게 빨리 편지를 전하고 와서 배불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글쎄 누가 와서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되는 거죠. 조금만 먹고 빨리 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까마귀가 생각을 이제 바꾸게 되는데 가기로 했어요. 말고기를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입에 문 편지가 바람에 날려 랄랄랄랄라 사라졌어요. 자, 까마귀는 그런데도 정신이 없이 말고기를 먹었습니다. 즉, 까마귀는 편지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편지 그게 뭔데? 이렇게 된 거죠. 야, 잘 먹었다. 인간 세상 참 좋아. 자, 나도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자, 뭐예요? 이게 바로 또 복선이죠, 복선. 아하, 아마도 이 까마귀는 일을 잘 못해서 인간 세상에서 아마 살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 복선이죠. 까마귀는 염라대왕에게 혼날 것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인간 세상에 눌러 앉게 된다는 얘기가 뒤에 나오게 되거든요. 미리 살짝 여기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단락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인간 세상에 내려온 까마귀는 편지 전달하려고 깜빡 잊고는요. 고기 냄새에 취해서 고기를 엄격히 먹고 편지가 바람에 날려가고 말았어요. 까마귀는요 좀 쉬고 난 다음에 편지를 찾았지만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열심히 찾았어도 편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꾸며대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강도령한테 가서 강도령님 염라대왕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왜 이리 늦었어? 염라대왕께서요 다른 곳에도 심부름을 시켜서요 거기 먼저 다녀오느라고 늦었어요 라고 시치미를 똑 떼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좋게 말해서 시치미지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죠. 자 까마귀가 거짓말을 했으니 얼마나 콩알만해졌겠습니까? 그렇죠. 겁이 막 더럭 났을 거예요. 네, 지침에다가 거짓말이라고 잘 표시하시고요. 자, 강도령이 손을 내밀었어요. 빨리 주라고. 그랬더니 저기요. 저 편지는 그냥 안 주셨거든요. 그리고 거짓말하고요. 그냥요. 막 지어낸 거예요. 아무나 빨리 끌어올리래요. 이런 거예요. 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고. 뭐? 아무나 끌어올리라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강도령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아무나 빨리 끌어올려. 이 말은요. 아무나 저승에 빨리 보내.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나? 세상에. 아무나 그냥 보이는 대로 빨리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저승에. 큰일 났는데요. 그래서 아무나 끌어올리라고 하면은 아무나 저승으로 보내라고 이 말이 되는 거죠. 강도령은 갸우뚱했습니다. 전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한 겁니다. 거짓말이죠. 그래 알았다 어서 가봐라 강도령이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패러그래프 3번 단락은요. 까마귀 강도령에게 편지를 안 전달해 준 후 거짓말로 아무나 끌어올리라고 말을 했다 정도로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죠. 이제 패러그래프 4번입니다. 이제.
까마귀는 강도령과 헤어지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우, 간이 콩알만해졌네. 간이 원래 우리 장기 중에서 아주 굉장히 큰 장기래요. 예. 그런데 이 큰 장기가 콩알만해졌다. 이 말은 아주 무서웠다. 그냥 떨렸다. 그럴 때 사용합니다. 자, 편지 내용을 한번 보는 건데 내가 지어내버렸어. 큰일이네. 하늘에 올라가면 염라대왕께서 이 사실을 알고 내 이놈 하고 호통을 치실 텐데 할 수 없지. 자, 보세요. 우리 복선대로 됐잖아요. 인간 세상에 눌러 앉게 되었습니다. 까마귀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요. 다시 말고기가 있는 자리로 가버렸답니다. 자, 강도령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로 아무나 되는 대로 저승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여기 단락을 요약해 보면은 결국 염라대왕에게 혼날 것을 걱정하는 까마귀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눌러 앉을 수밖에. 이거 복선대로 되잖아요. 복선대로 됐잖아요. 복선에 말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됐죠. 이렇게. 강도령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로 아무나 되는 대로 저승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까마귀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전까지는 나이 많은 순서대로 저승에 보내졌는데 그 이후부터는요. 어떻게 됐을까? 요 뒤에 까마귀가 염라대왕의 뜻을 잘못 전한 그 뒤부터는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아무나 먼저 죽게 되었답니다. 자, 그래서 어른들이 야, 죽는데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건 순서가 없어.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오래 살고 나이 든 사람은 뭐 빨리 죽고 이게 아니라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까마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때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대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라는 속담은요. 이런 경우와 같이 까마귀처럼 자꾸자꾸 뭔가를 잊어버리는 사람, 잊어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끔 내용 문제도 나오니까 선생님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강도령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아무나 되는 대로 저승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올 내용이 뭐냐, 여기 이제 뭐 요약을 해보라. 이렇게 그런 문제도 있었었죠. 뒤에 올 내용은 이제 인간 세상에서 나이 많은 순대로 저승에 보내진 게 아니라,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그래서 까마귀가 염라대왕의 뜻을 잘못 전한 뒤부터는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아무나 먼저 죽게 되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도로 이렇게 뒤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죠.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라는 속담은 이런 경우와 같이 중요한 일을 깜빡깜빡하는, 잘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사용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지문은 여기 그 네이버에 어린이 백과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요라, 걔 아무도 없느냐? 하늘나라 염라대왕이 소리치자. 이거 대령했습니다. 똑같죠? 여기 이걸 그대로 긁어다가 교과서에 수록을 지금 했네 보니까. 그쵸? 나이에 상관없이 됐습니까? 본디 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죽게 된 거야. 이거 그대로 했군요. 제주도 신화에 따르면 오랜 옛날 염라대왕은 죽을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서 까마귀를 통해 강도령에게 전달하곤 했습니다. 강도령은 지상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신을 이루는 말입니다. 강도령은 그 명단을 참조해서 사람의 목숨을 끊은 후 염라대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런 바 없게 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말 죽은 밭에 들른 까마귀 마냥 까마귀 고기 먹었나? 라는 제주도 속담이 생겼습니다. 위 이야기는 속담에 설화가 접속된 형태이며 실제는 다른 연유가 있습니다. 까마귀와 건망증의 상관관계는 명나라 이시진이 지은 중국 의학서 본척 항목에서 출발합니다. 이시진은 까마귀 고기나 알을 먹으면 아침에 했던 일도 저녁에 잊어버리는 혼망에 걸린다 라고 주장했는데 거기에서 비롯된 속전입니다. 기억이 아득하게 멀거나 아는 중국의 의학서적인 본초 항목에서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좀 기억력이 감퇴된다라고 하는 그 기록에 의해서 이 설화와 결합한 것이 아니냐, 이 유래가, 이 말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라는 말은. 또는 제주도에서는 원래 이야기대로 그냥 말이 죽은 밭에 들른 까마귀 마냥, 말이 시체가 죽어 있는 밭에 까마귀가 들른 것처럼 너 왜 이렇게 잘 까먹니? 이렇게 말이 좀 기네건. 너 왜 이렇게 잘 까먹니? 말 시체 고기 뜯어먹는 까마귀처럼 왜 이렇게 잘 까먹니? 이게 원래 정확한 의미죠. 이게 맞죠. 이 얘기 서로의 얘기인데 그런 것에 관련해서 바로 그런 까마귀를 우리가 고기로 먹었느냐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새까맣게 있다란 말도 아마 그 말에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런
속담이 생긴 그래서 새까맣게 있다 까맣게라는 피부 그 까마귀 검은색과 맞춰서 또 비슷하게 말이 또 생긴 게 아닌가. 하지만 까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속담이긴 하나 유래는 그렇다는 거죠. 중국의 의학서적 이야기와 그릇된 정보죠. 까마귀가 먹이를 보면 오히려 기억이 좀 증가한다 그래요. 실제 실험을 해보면. 그래서 까마귀 알을 먹었다고 해서 뭐 기억이 감퇴되고 한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죠. 이 잘못된 중국 의학서적의 기록과 까마귀의 생김새, 색깔 등등에 대한 까맣다 좀 부정적 인식이죠.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이런 속담을 만든 게 아니냐. OK 셰프의 특급 레시피 공개! 옛 이야기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속에는 어떤 속담과 주제가 담겨 있을까요? 레시피 하나!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속담은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이며, 레시피 둘!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중요한 일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자입니다. 이 부분 설명하신 거고요. 자, 이제 81페이지 가봅시다. 81페이지에 하단 부분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 끝나고 한꺼번에 다 정리한다 그랬죠? 독장수 구구와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의 이야기고요. 각자 질문들을 한 번씩 생각해보자. 첫 번째 그거죠. 독장수가 독을 팔아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까마귀는 어떻게 하다가 편지를 잃어버렸나, 이런 질문들을 내용 정리할 수 있겠죠? 말고기 먹다가 잃어버렸고요. 독장수 독을 팔아서 뭘 사고 그랬었잖아요. 그 돈은 논가밭을 사가지고 그 남는 돈으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는 거야. 그래서 돈을 팔아서 번 돈으로 하고 싶은 일, 이런 건 이제 내용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죠. 내용 문제로.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근데 대부분 본문에게 주어줘야 돼요. 본문에게 주어줘야 합니다. 본문 없이 그냥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세은인의 이번 심화반 문제가 그런 식이었죠. 이 본문을 안 주고 이 항아리 장수, 독장수가 독을 팔아서 번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었는가, 이거 외우라는 거죠. 이걸 왜 외워요? 큰일 납니다. 이 내용 일침지는 반드시 이 지문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 보시면 독장수 구구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해서 질문, 또 다른 질문이죠. 실속 없이 허황된 것을 궁리해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괜히 이제 나 이거 주식 샀는데, 나 이거 땅 샀는데, 나 이거 상가 샀는데 이거 10배 이상으로 뭐 어떡하지? 괜히 이제 상상하는 거죠. 이사 가야지 그러면. 까마귀가 강도령에게 편지를 잘 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나이 순서대로 죽었을 것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속담을 한번 응용할 수 있는 의미를 먼저 볼까요?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트린다라는 속담의 의미는 뭐죠? 실수 없이 허황된 궁리만 하고 사고만 친다는 겁니다. 개인한 헛된 계산만 하고 자꾸 사고 친다. 그러다가 사고 친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응용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친구가 나 지금 막 무용학원 다니는데, 아니면 춤 학원 다니는데, 나는 BTS나 블랙핑크처럼 유명한 가수가 돼서 나 완전히 비행기 타고, 전세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죠? 전 세계에 별장을 짓고, 이런 헛된 장래희망을 꿈꾸는 상황을 따가 적용할 수 있겠다 이거죠.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의 경우는요, 무엇인가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사용하는 상황은 뭐냐면, 준비물을 자꾸 빼먹는다든가, 이런 상황에 사용할 수 있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82페이지의 요 중간 부분인데요. 지금 살짝 한번 했었죠? 선생님을 바꿔서 한번 여기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 속에 담긴 속담의 뜻을 익히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룰 그런 함께 읽어볼 글이 그 안에 속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상황과 말하는 내용 확인하고요. 이 속담이 사용된 상황을 찾아보고 속담의 뜻은 무엇일까 짐작해 봅니다. 다음, 주제를 생각하며 글 읽기입니다. 인물의 마음과 인물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요. 또 이야기 속 속담의 뜻을 살펴보면서 이야기의 주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그런 속담 하나 이야기를 먹었나 이건데요. 이 독장수 구구를 보면요. 여러분, 이 독장수 구구가 셈이거든요. 구구단 할 때요. 셈. 그 독장수의 셈이 나와요. 어떤 계산이 나오는데 그 계산법 하다가 이 독을 깨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헛된 욕심은 손해를 가져온다. 이런 주제가 있고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이것은 실제로도 쓰이죠. 이 까마귀가 고기를 먹었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인데, 이 주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에 나타난 속담의 뜻을 익히기 위해서는 말하는 상황과 말하는 내용, 속담 사용된 상황, 그러니까 상황을, 이걸 영어로 컨텍스트라, 컨텍스트. 문맥이라고 하는데, 문맥. 그 상황이 어떤 뜻인지, 뭔가 자꾸 까먹어서 우리가 혼을 내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인 건지, 그리고 상황을 보고 뜻을 짐작하는 거죠. 그 속담의 뜻을.
그리고 인물이 처 역시 상황, 다 상황이죠. 예, 그래서 속담은 대체로 주제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속담 자체가 주제가 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라는 속담은 원래 원뜻은 까마귀가 말고기를 먹은 것처럼 이란 말이잖아요. 원래 까마귀가 말고기를 먹다가 깜빡한 것처럼 심부름을 그렇게 잘 까먹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인데 의미가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까마귀 고기 자체를 그 본초먹문 얘기도 아까 잠깐 했었죠. 이걸 먹으면 기억이 감퇴한다는 그런 그릇된 정보 때문에 이 이야기가 합쳐지면서 설화에 나오는 그 멍청한 까마귀 고기를 니들이 먹었냐? 라는 말로 잘 까먹을 때 쓰는 말로 의미가 점점 확장돼 버린 거죠. 원래는 까마귀가 말고기를 먹은 것처럼 자꾸 정신 팔려가지고 본 심부름을 까먹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뜻이 속담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점점 의미가 확장돼서 그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뭐 의미로 좀 확장된 게 아닌가. 여기 선생님도 까마귀가 말고기를 먹은 것처럼 이라는 말입니다라고 좀 전에 그랬잖아요, 강의에서.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뜻에서 점점 의미가 발전해서 아예 그 까마귀 고기 자체를 먹은 것처럼 즉 잘 까먹게 된 거죠. 본초먹먹이 나온 것처럼 까마귀 고기나 그 알을 먹으면 기억력이 감퇴한다는 그릇된 속설 때문에 결합돼서 건망증의 대명사로 까마귀 고기가 쓰이게 된 게 아닌가. 세 번째 속담 사전 만들기가 있는데요. 봅시다. 핵심 3, 속담 사전 만들기예요. 먼저 탐구하고 싶은 대상과 그 까닭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 탐구 대상을 정했으면 그것과 관련 있는 우리가 속담을 찾아요. 그리고 속담 사전에 들어갈 내용과 속담 사전의 모양, 뭐 병풍 모양으로 할지 또 책 모양으로 할지 여러분 뭐 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죠. 수업 시간에. 그 모양을 정해서 그 다음 속담 사전을 만들면 됩니다. 예를 볼까요? 과 관련 있는 속담을 찾아 모아왔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소와 관련된 것은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이 일이 이미 잘못돼요. 그러니까 소는 이미 읽었어요. 근데 그제서야 손을 써도 소용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제서야 외양간을 고치지만 소용이 없죠. 다음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자기 말하면 호랑이도 온다는 얘기인데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나타나는 상황에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끼. 그물에 걸린 토끼 신세. 잡혀서 옴짝달싹. 이 옴짝달싹은요, 아주 그냥 조금 움직이는 건데 그것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숭이. 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타죠. 그런데 아무리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간혹 실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겠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이 개가요, 닭을 쫓다가 이제 지붕으로 도망치니까 어떻게 해요? 쳐다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자, 속담 사전 만들기. 탐구하고 싶은 대상과 그 까닭을 이야기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12지신과 관련된 띠동물과 관련된 속담을 찾아보는 거죠. 그 관련된 속담을 찾아봅니다. 속담 찾아보기.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모양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동물과 관련한 속담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고, 뭐 음식과 관련한 속담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고, 탐구할 대상과 그 까닭을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속담을 열심히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음식과 관련된 속담, 뭐 누어떡 먹기, 식은 죽 먹기 등등등.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였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속담들은 이런 거였죠. 소, 호랑이, 토끼, 원숭이, 닭과 같이 이 띠동물과 관련 있는 속담을 모아서 속담 사전을 만든 경우고요. 자, 이번엔 78페이지입니다. 속담 사전 만들기. 아까 뒤에 요약을 봤는데 앞에 본 내용은 요거죠. 여기 부분인데요. 봅시다. 들면 좋을까요? 4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첫 번째, 탐구하고 싶은 대상과 그 까닭을 이야기해보자. 이건 아까 그 뒷부분이죠. 82페이지 하단 부분. 거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찾아보고 싶은 속담을 그냥 마구잡이로 쭉 나열해도 상관없지만요.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이면 음식과 관련된 속담, 동물이면 동물과 관련된 속담만 쏙쏙 찾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그런 주제의 속담을 찾고 싶은지 이유까지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속담을 찾아보고요. 속담 사전에 들어갈 내용과 속담 사전 모양을 생각해서 간단하게 만들면 완성이 되겠죠. 선생님도 한번 만들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유독 동물과 관련된 속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이유도 궁금해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몇 개 찾아봤습니다. 짠! 오, 동물과 관련된 생각그물이죠. 자, 원숭이, 호랑이, 황소, 토끼가 있어요. 지금 이 동물 보니까 떠오르는 속담들이 하나씩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속담 공부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숭이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원숭이 보면 떠오른 속담은? 그렇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어떤 뜻이에요? 우리 원숭이는 나무 타기의 달인인데 얘도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즉 어떤 사람도 아무리 어떤 일을 잘 해도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 다음 호랑이로 갈게요. 자, 우리 호랑이랑 관련된 속담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도 몇 개 배웠죠. 뭐뭐 있었어요? 하루 강아지 법무사 온 줄 모른다도 있었고, 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또요. 그렇죠. 호랑이 새끼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럼 이런 뜻의 속담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위기에 처했을 때 정신만 차리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속담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음매의 황소의 황소. 자, 황소랑 관련된 속담 중에서 혹시 황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다 이런 속담 들어본 적 있나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황소가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데 찍 하고 쥐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희박하겠죠? 즉 일이 아주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속담이겠습니다. 얼떨결에 찍었는데 우연히 맞아버린 경우죠. 우연히 답을 찍었는데 답 3번이었는데 뒷걸음질 치다가 우연히 맞추는 경우, 그런 경우. 너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았어? 이렇게. 얼떨결에 대박 났어? 이런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귀여운 토끼. 토끼가 귀여운데 미안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그물을 확 쳐볼게요. 그러면 이 토끼가 어떻게 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꼼짝 못하겠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물에 걸린 토끼 신세고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속담 말고도 우리 동물과 관련된 속담 굉장히 많은데요.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선생님이 생각을 더 해봤는데 이게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소부화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동물의 행동이나 특징에다가 사람의 성격을 같이 빗대어 표현하면 좀 더 그렇죠. 재밌고 쉽게 이해되고 친근하게 느껴져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동물 말고 또 어떤 주제의 속담 사전을 만들고 싶나요? 여러분도 하나 정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트노트의 비밀을 찾아라. 하트노트 비밀 열쇠. 동물과 관련된 속담은 정말 많답니다. 더 알아볼까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낮에도 밤에도 말 조심하라는 거고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개가 기껏 닭을 쫓았는데 닭이 새랍시고 지붕 위로 올라가 버렸죠? 개는 어쩔 도리가 없으니 속상하겠네요. 자, 78페이지 보시면 아까 뒤에 있는 내용 한 번 더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닭 먹고 싶은 대상과 까닭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관련 속담을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 모양을 생각해 본 다음에 사전을 실제로 만들어 본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78페이지에 여기 37, 38번 여기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8쪽에 37, 38번 풀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나다라 속담이 있는데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먼저 가부터 모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나 입은 비뚤어져도 모는 바로 해라. 다 살은 쓰고 주워도 모는 하고 못 줍는다. 나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모는 할수록 거칠어진다. 떠오르는 한 단어 뭐죠? 그렇죠. 바로 말이겠습니다. 자, 가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말이 그만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말의 중요성을 나타낸 속담이고요. 나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입은 말을 하는 신체 기관인데 그게 비뚤어질 지언정,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은 반듯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는요. 여기서 살은요. 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화살은 쏘고 죽을 수 있지만 말은 한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으니 신중하라는 뜻이겠죠. 라는 가루는 칠수록 입자가 고와지지만 말은 많이 할수록 실수가 생기니까 신중히 아껴서 하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7번의 정답은 말이라는 거 확실하네요. 계속해서 38번 보겠습니다. 가나다라와 같은 속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니요? 자, 아까 본 그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말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상황 찾아보면 되겠네요. 1번. 친구와 싸우면서 말을 함부로 내뱉는 상황. 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정답 바로 나온 것 같네요. 2번. 약속을 쉽게 어기는 친구에게 충고하는 상황. 약속과는 상관이 없고요. 3번.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며 게으름 피우는 상황. 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경원이 생각이 나는군요. 하지만 말과 관련이 없으니까 3번도 아니고요. 4번. 여러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우겨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 떠올라야 되는 속담은? 그렇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겠죠? 이것도 아니고. 5번. 함께 사용하는 물건을 함부로 다뤄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 이것도 말과는 관련이 없으니까요. 정답은
1번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스로 풀어야 되는 거 79페이지로 갑니다. 수행평가 돋보기. 자,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옛날 옛적에 소금 나오는 맷돌 얘기. 대충 내용은 알죠? 나와라 소금하고 외쳤고 맷돌에서 소금이 쏟아 나와 배에 가득 쌓였습니다. 결국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고 노란 도둑은 맷돌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까먹어서 결국 도둑은 꼭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진짜. 결국 도둑은 맷돌과 함께 바다에 가라앉고 앉고 말았습니다. 이야기에 있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 문장으로 쓰면 과욕을 부리지 말자, 욕심을 부리지 말자죠. 욕심을 부리지 말자 정도 쓰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된 속담을 생각해보고 관련해서 뭐가 있을까요? 욕심에 관련된 속담. 샘플 답안으로 가볼게요. 바다는 매워도 매울 수 있어도 사람의 욕심은 샘플 답안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 아빠나 엄마가 즐겨 쓰는 말 중에는 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욕심이 끝이 없다. 그걸 다 채워줄 수 없다. 이거 하면 또 그거 하고 싶고 그거 하면 저거 하고 싶고. 등록망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8세기에 나오죠. 록 지역을 얻으니까 이번엔 촉나라를 또 희망한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인가? 롱망촉에서 나오죠. 획득하다. 농땅을 얻고 나니까 촉땅을 얻고 싶은 건가? 이런 거죠. 득롱망촉.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비슷한 속담으로서 우리 샘플 답안은 바다는 매워도 바다는 유한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속담의 뜻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1과 2를 활용해서 실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실제 속담을 활용해서 이야기해주는 교훈을 통해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글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실제 쓰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 소금 나오는 맷돌은 인간의 욕심에 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쭉 이제 정리 여기 요약을 하시면 요약. 결국 서머리 부분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컨클루전 부분을 요약을 하는 겁니다. 맷돌을 훔쳐서 이제 주문을 외쳐서 결국은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지나친 욕심 때문에 맷돌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까먹게 되고 결국은 그 소금으로 가득 차서 바다에 빠지게 돼서 뭐 이렇게 가라앉게 된다라는 말입니다라고 요약을 하고요. 이야기입니다. 결론 땅땅땅. 그래서 바다는 메울 수 있어 인간의 욕심은 못 채운다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근거를 사용하는 그 속담이라는 근거를 사용하죠. 이 이야기 속 도둑처럼 욕심이 너무 크면 결국 화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속담의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컨클루전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배부른 디저트. 이번 시간에는요, 현대판 속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속담은 그 시대 상황을 잘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공감을 얻기 위해서 조금씩 재미나게 변화도 된다네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 속담은요, 현대판에는 이렇게 바뀐다는군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 그만큼 조심하란 뜻이죠. 이 말은요, 현대사회가 워낙 빨리 돌아가는 사회라서 그런지 아는 길은 곧장 가라 이런 말로 바뀌는데요. 물론 우리끼리 말이죠. 어때요? 공감이 가는 말인가요? 까마귀 고기를 먹은 적 있나요?